식사의 야유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이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야유가 나왔다고요? 일단 그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관건은 지지의 확장입니다. 당내 경쟁에서 어느 편에 섰는지는 우리의 대업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합시다.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이 확장의 주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우르며 전국에서 고르게 지지를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했잖아요. 중도로 소구하는 쪽으로 좀 가야 된다. 너무 세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야 집권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인데 거기 대고 야 시끄럽다 왜 이렇게 기냐 뭐 빨리 꺼 뭐 그랬다고 하는 보도들을 봤어요. 예, 저도 봤어요. 그럼 이현주 후보가 왜 5등으로 됐겠냐. 국민의힘 뭐 이런 쪽에 있을 때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높이 평가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뭐 친문하고도 이제 완전히 지금 그 등을 돌리고 이재명 외에는 다 용납 못하겠다는 취지로밖에 안 보입니다. 자, 송영훈 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한 거의 핵심은 확장성을 가로막는 편협한 배타적 행태를 배격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진짜 속내를 직설적으로 만약에 그걸 좀 추정하시면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게 개딸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 그리고 그들을 방조하는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의 민주당 행태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걸로 보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으로만 야유가 나오진 않았을 것인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찾아가면 만나주고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대중적인 정당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공개적인 코멘트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새로운 미래에서 찾아가도 만나주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친문 세력들에게 일정한 정치적인 공간을 열어달라는 정치적 함의가 있는 메시지처럼 보여요. 맥락을 봤을 때.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1급 체제가 확실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특히나 저 전당대회장에 모인 그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소위 개딸이라고 불리는 당원들은 그런 메시지를 용납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야유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저런 배타적 행태를 배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지가 대단히 의문이 있죠. 왜냐하면 2017년에 본인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본인의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백계문이라고 불렸던 그런 이제 그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에 대해서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저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는가? 그런 것은 좀 객관적으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시점이 다른 그 처지를 보면 약간 부메랑처럼 왔다 이 뜻입니까? 그러면은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죠. 또 어제 저런 모습이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합니다. 날짜가 22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화면에 보시죠. 석 달 만에 문 만나는 이재명 지도부, 그러니까 최고위원까지 다 포함된 지도부가 오는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할 예정이라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제 전당대회에서 뭐 편협한 배타적 행태 배격하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강성 지지층으로 보이시는 당원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막 야유하고 뭐 그만둬라 뭐 약간 이런 취지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판을. 정기남 교수님, 과연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도 비슷한 말을 좀 꺼낼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이번에 저는 전당대회 영상 축사를 보낸 메시지를 보면서요.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눈치가 없어 보여요. 눈치가 없다고요? 아니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전당대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때 보여야 될 영상 축사는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수권 정당이 되도록 일사불란하게 단일 대우를 유지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덕담을 해줘야죠. 거기다 대놓고 무슨 배타적 행태 운운하고 확장성을 가로막는 이렇게 훈수드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권리당원들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야유가 나오고 고성이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약에 22일을 예방하지 않습니까? 만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2기 체제 지도부가 방문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덕담하는 겁니다. 축하해 주는 거고요. 거기서 무슨 또 이상한 배 타죠, 확장성 중도층 외연 확 이런 얘기해서 기임을 세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지금 필요한 것은 오히려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전당대회 당장 권리당원 투표율이 42.18%에 불과합니다. 자, 이것도 뭐 높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호남의 투표율은 더 처참합니다. 예. 20% 투표율입니다. 자, 우리 당이 여전히 지금 하나의 어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깨지기도 쉽다. 자, 뭔가 당내 민주주의라든가 당내 통합을 위해서 한 번쯤은 당원들이 생각해 주길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알겠지만 지금 그런 말을 해야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그런 말을 하기에는 예. 당원들이 받아들이는 감정 상태가 썩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일환 교수님 22일로 잡혔어요, 날짜가. 예방 날짜가.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면을 하는 거예요. 그쪽 집에 경산마을 가서. 그 형식이 차담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오차이나 만찬을 하면서 막걸리 한 잔 곁들인 자리가 될 것 같습니까? 무슨 오찬 막걸리 가겠습니까? 저는 차담 정도로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을 한때 문재인 저격수로 알려진 분이고 예. 불편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의원들과의 관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편한 지금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이른바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친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동안의 계보 예. 의원들이 사실상 3분지게 내기거든요, 완전히. 그런 상황에서 오찬하고 막걸리하고 지금 이럴 겨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덕담과 축하의 자리로 간략하게 하는 것이 그나마 좀 눈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정의환 교수님은 일관되게 눈치 없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혁진 변호사 22일 날 그 예방하는 그 만남 자리요. 네네. 어떤 분위기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어색한 자리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전직 대통령인데 당대표가 됐는데 예. 그런데 찾아뵙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당대표가 되면 전임 대통령 예방하고 만나서 덕담도 듣고 이런 자리 다 가서 여야 막론하고요. 조금 전에 예. 그 영상 메시지에 야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야유가 나왔을까요? 이재명 대표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0.73%로 진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탓이 거기다. 왜냐하면 그때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뭐였습니까? 25만 원 지원해달라. 지금까지도 이재명 대표는 25만 원에 연연해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25만 원 지원을 결정했었으면 예. 0.73% 차이로 이겼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200석이 무너졌잖아요. 예. 왜 200석이 무너졌습니까? 부울경에서 무너진 거 아니었겠습니까? 부울경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 오히려 뚜껑을 열어보니까 부울경에서 간신히 국민의힘에서 지켜내가지고 200석을 지켜내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법안 내고 그다음 계속 거부권하고 그다음에 재의결 부결되고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을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은 쉽게 말하면 200석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몇 석, 너댓 석이라도 더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찾아갔을 때 분위기가 뭐 잘 됐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겠지만 그 저류에 깔려져 있는 것들은 굉장히 냉랭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전당대회 결과가 나왔고요. 당대표 경선에서 탈락한 분, 그중에 한 분이 김두관 후보입니다. 최근에 뭔가 9월 달, 10월 달 가면은요, 걱정되는 일이 있거든요. 이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내에서도 사실은 좀 다들 시시하지만 이 이제 9, 10월의 재판 결과가 워낙 엄중해서 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본인은 이제 전혀 유죄가 아니라고 안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던데 유죄가 만약 나오면 아무래도 본인이나 우리 당에 부담은 안 되겠습니까? 자, 이동학정 최고요. 네. 경쟁자였던 김두관 후보인데 뭐 9월, 10월 되면 재판 결과가 그러니까 뭐 선거법 관련된 거, 위증교사 혐의 관련된 거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지금 당내에서도 1심 선고 앞두고 좀 걱정이 많은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니요,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아주 극히 일각에서 저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저는 지난 2년 동안, 뭐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치 보복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 민주당 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거를 정의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을 빌리자면요. 한 사람을 찍어놓고 1년 12달 탈탈 털면 그게 정치 보복입니다라고 지난 대선 때 후보 시절에 원희룡 후보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던 거예요. 예. 그럼 그거는 지금 1년 12달이 아니라 2년을 넘도록 또 최근에는 김혜경 여사까지 또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볼 때 결국에는 정치 보복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왜 진행되느냐? 본인들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 재판의 이제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선거법 관련된 것도 사실상 그 사람을 알았냐 몰랐냐 지극히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언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선출직 공직자를 그 표현 하나 때문에 날리는 결정을 과연 할 수 있겠나?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많이 분분하지만 저희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들어진 위기론이지 저희는 예. 실제로는 위기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똘똘 뭉쳐서 결국 윤석열 정부 그리고 망가진 어떤 국정 이런 걸 바로잡기 위한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비명계, 그러니까 지금은 당내 이제 비주류가 됐잖아요. 비명계. 어떤 움직임이 최근에 좀 있었는데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어떤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초일회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 새롭게 정진한다. 누가 들어가 있나 보면요. 박광훈, 박용진, 윤영찬. 총선 당시에 공천 탈락한 인물들. 그리고 친문계 또는 이렇게 비명계 이렇게 간주되는 분들이죠. 뭐 공통점은 비명, 친문, 수도권, 호남 출신. 뭐 그다음에 최근에 김경수 전 지사 복권됐잖아요. 요 시기와 맞물려서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움직임이. 그렇다면 초일에 아무리 봐도 이재명 대표의 반대편에 서 있는 민주당의 인물들로 보이거든요. 정기란 교수님. 근데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게 뭐 이분들이 결집을 할 수 있다. 근데 결집을 한들 과연 뭐가 눈에 보여주는 것만큼을 만들어낼 실효성이 있는 결집일까? 이런 얘기도 좀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뭐 크게 기대하는 그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초일회라고 해서 이분들이 이제 사실상 지난 총선 당시에 뭐 친명 행제, 비명 행사 예. 할 때 비명 행사의 주역들입니다. 이 사람이 15명이 모였다는데 이분들이 아마 모이면서 이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낙선자를 중심으로 모인다. 15명. 그다음에 낙선자까지 확장한다. 예. 낙선자는 당에서 공천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서 탈당을 하거나 무소속 나가서 출마까지 해서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까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초일에 이게 뭐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 새롭게 정리한다는 뜻도 있지만 매달 첫 번째 일요일 날 만난다. 아, 뭐 이것도 초일. 있습니다. 초일. 첫 일요일. 예, 뭐 그런 게 아직까지는 그동안 떨어진 것에 대한 비분 관계, 뭐 이런 울분도 사귀고 현안도 얘기하는 수준의 저는 모임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뚜렷한 목표를 지금 설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당내에서 뭔가 이재명 대표에 맞서는 비주류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예. 아니면 당 밖에 뭐 살림을 차리는 하나의 뭐 별동대가 될 것인지 예.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아직 그런 어떤 그 결속력이라든가 어떤 집단적 좌표를 설정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당분간 뭐 김경수 전 의원의 뭐 사면 복권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이분들이 움직이는 지금 그 공간을 보면 예. 대단히 협소한 친목 모임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어떤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입니다.